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현재 여러분? 추석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발생했으니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10월 2주차고요.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세계 어딘가에 누군가는 있을까요? 글쎄요. 추석 잘 보내셨죠? 오랜만에 푹 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이동을 하는데 체력 소모가 좀 컸어요. 그래도 뜻깊은 명절이었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증시 입장에서도 연휴라서 다행인 한 주였어요. 자, 아젠다입니다. 오늘도 1번을 스킵하겠습니다. 간만에 하니까 목이 잠기네요. 코로나 국내 확진자별 흐름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우려와는 다르게 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기꺼이 약간 불편함을 감수해준 덕분이겠죠.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흐름이 약간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대부분이 약간 손해를 감수하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계속 우리들이 손해보는 흐름으로 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증시 입장에서도 빨리 해결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저점을 이탈하고 떨어지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확진자가 이번에 2차 확산하기 전에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근데 깨는 흐름을 보여줄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흐름을 약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수나 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좀 거두었고요. 시장별 공매도 그 잔고 비중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지금 잔고액 기준으로 소팅을 했어요. 셀트리온이 코스피에서 1등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코스피 공매도 잔고 비중이 가장 높아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들이 진짜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만약에 무소불위한 좀 호재가 발생한다면 공매도 상환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셀트리온은 항상 그 눈여겨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도 중국 관련주인데 이 왕이 부장께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저 공매도 잔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카카오가 생각보다 공매도 잔고가 높습니다. 약간 주의하시고요. 코스닥을 보시면 HLB의 공매도가 1등이에요. 셀트리온 시리즈야 코스닥, 코스피를 막론하고 굉장히 잔고액이 높고요. 아까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이랑 똑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저 공매도 잔고 상환이 언제 일어날지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10%가량이 공매도 잔고입니다. 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겠죠. 공매도 잔고가. 약간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KMW도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높죠. 트럼프 미 대통령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월 2일이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래서 연휴가 길면 약간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상승을 반납하고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약간은 월요일 그 시초가에 약간 패닉이 오겠죠. 그 추석 기간 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투자자들이 약간의 시초가에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시초가부터 해결할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이건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봐야 됩니다. 체계적인 위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해 버렸잖아요. 월가나 기존 세력들도 절대 예상 못할 이슈로 보입니다. 저는 이걸 미리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짰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플랜 B에는 있었겠죠. 왜냐, 국가 원수가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어요. 한번 그냥 재미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에요. 사전 데이터가 있죠. 회복까지 약 한 달까지 소요됐어요. 국가 원수들을 보면. 근데 언론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직후로
완치까지 평균 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모나코 국왕께서 처음으로 걸렸죠. 국가 원수 중에는. 그래서 약 한 달이 걸렸어요. 보리스 존슨 총리도 약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온두라스의 에르난데스 대통령도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약 20일 후에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때 참고할 만한 게 영국의 존슨 총리가 코로나 병세가 악화돼서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약 12일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현재 투영해 보는 거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월 2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월 6일 다음 주부터는 미국 대선 일정이 뭐 연기되냐 마냐 막 여야가 대립하겠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죠?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약간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그 후보가 약간 유리해졌다라는 언론이 팽배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하원에서 그 낸시 펠로시가 얘기했죠. 이제 경기 부양책은 뭐 좀 긍정적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5차 경기 부양책의 하원 통과는 약간은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럼 상원에서가 문제겠죠. 상원은 좀 짜증나겠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뭐 합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약간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10월 15일에 예정되었던 2차 토론회가 취소되겠죠. 그리고 10월 22일에 미 대선 후보 3차 토론회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달이 지나면 트럼프 미 대통령께서 코로나 회복 후에 집무실 복귀했다라는 뉴스가 뜨겠죠. 이렇게 되면 약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로나 별거 아니네. 약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약간 감기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버블이 꺼지겠죠. 예, 버블이 꺼지는 건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버블이 터집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았죠. 비트코인은 미래를 바꿀 거야. 우와, 이런 장밋빛 기대감으로 상승을 쭉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잠깐만,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네. 약간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때 폭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였구나. 그런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와서 뭐 코로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가 폭락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봄직해요. 저는 약간 뭐 폭락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폭락한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고의 그 의료 케어를 받겠죠. 그거랑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증세의 악화 시나리오가 발생할 겁니다. 12일 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환자실로 이송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럼 약 12일이 지났을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로 이송됐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란색은 웬만하면 진행될 것 같은 일정이고요. 여기 색깔이 좀 붉은색 계열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 이송됐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각종 루머가 나오겠죠. 사망했다. 그 코드원 사망을 대비해서 비상계획 수립을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혼조세 발생 가능하겠죠, 이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이든 당선 흐름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 관련주가 폭등할 수 있겠죠. 정말 필요하겠다, 이거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될 겁니다. 자, 사망 시나리오. 이건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군부를 떼고 있어요. 고령에다가, 비만인데다가, 어쩌고 저쩌고. 보리스 존슨 총리도 고령인데다가, 비만까지 겹쳐서 좀 고생했다라는 결론이 났죠. 자, 그럼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 악화로 사망한다. 이런 이상한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이런 거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 미리견 애들도 언론을 보면 똑같아요. 코로나 확진됐다고 하니까 트위터 좋아요가 170만을 돌파하고 RIP, 립이라고 하죠. Rest in Peace.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전부 다. 정신이 아마득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건 똑같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소식이 뜨면 바이든 당선 시나리오로 가겠죠. 똑같이 백신 치료제 관련주가 폭등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인포그래픽스를 좀 그려봤어요. 자, 바이든 Build Back Better. 트럼프는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Keep America Great로 바꿨죠. 지금 현재 대선 1차 토론 후에 지지율이 54% 대 41%예요. 약간은 불리하죠. 불리한데 1차 토론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난장판이었죠. 예, 마이크 계속 꼬이고 오디오가 꼬이고 난리였어요. 계속 중간에 끼어들고. 근데 사회자가 약간은 바이든 편을 들었죠.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전 트럼프가 압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차, 3차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 거니 약간은 좀 애매해졌네요. 이 긍정 섹터와 부정 섹터를 좀 나눠봤습니다. 긍정 섹터는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체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죠.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전기차. 이 바이든 후보는 포실 퓨얼, 화석 연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SOC,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재건한다. 바이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활이죠. 이런 것들이 긍정 섹터로 갈 거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방산 쪽에 올인하고 있죠. 은행, 바젤 3에 대한 완화, 볼코를 완화, 화석 연료 에너지. 계속 러스트벨트 쪽이나 계속 팜벨트 이런 쪽을 계속 지지하듯이 자기의 표밭인 셰일가스 지역을 계속 부밍업 할 수 있는 정책을 드라이브 하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부정 섹터를 보시면 바이든 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은 우려되는 게 IT 성장주랑 대기업. 특히 미국 쪽에 타격이 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영향은 없는데 투심에 영향을 받겠죠. 왜냐? 이 바이든 후보는 좌파입니다. 좌파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화했던 기업세를 다시 강화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줄겠죠. 기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시총에 대한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IT 성장주랑 대기업이 좀 어렵겠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북 경협주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 이 바이든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트럼프처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쇼로 만나지 않겠다. 실무 협의 수준으로 얘들이 비핵화를 확실히 내비칠 때까지는 만나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북 경협주가 별로 안 좋겠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대북 경협주가 약간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원래 추석이 끝나면 대북 경협주가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바이든 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대북 경협주가 한동안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후속 소식이 나오면서 좀 달라지는 게 있겠죠. 부정 섹터 같은 경우에 트럼프는 중국 관련주가 별로 안 좋겠죠. 왜냐하면 중국이랑 특히나 이번에 회복이 되고 당선까지 된다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면서 막 난리칠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 기관 또한 리스크 해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까 제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잖아요. 저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지만 쟤들이 저쪽 중에 어디로 갈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회복되는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쪽을 비중을 두고 전략을 세우겠지만 지금 현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약간은 리스크 해치 전략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투자는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총상위 대형주, 그 다음에 IT 성장주도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대한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관망을 하시고 루머가 발생하면 아까 말했듯이 약간 중원자실 이송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루머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때 적극적인 단기 투자로 해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좀 바뀐 게 있죠.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변동성 구간이 한 달 동안 발생했어요. 그 회복까지 20일에서 한 달이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변동성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대선 불복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거 캠프도 제대로 못했고 더군다나 우편 투표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복 변동성 구간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지금부터 11월 말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이 아니고 하락 변동성일 것 같다는 게 약간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억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 요건 완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지금 약간 압박을 하고 있죠. 기재부를. 그래서 11월 중에 이것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오지 않는다고 하죠.
이건 뒤에 외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한을 하지 않는다. 요렇습니다. 자, 추석 전날에 저는 잔여 현금으로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말씀드렸었죠. 추석 전에는 약간 변동성을 예상해서 인버스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댓글 중에 정신이 아마득하신 분이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인버스를 매수했다라고 얘기하시던데 또 댓글을 지우고 가셨어요. 제가 답변을 달려고 하니까. 인버스는 추석 전날에 샀습니다. 예. 그 모든 일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알서포트는 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혹시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해치 투자를 했습니다. 알서포트에 대해서.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청약을 합니다. 5일부터 6일까지. 투자자의 탁금의 폭증이 예상되죠, 당연히. 근데 증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쏠림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엔터 관련주가 아마 지분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슈팅을 줄 겁니다. 이건 SK 바이오팜 그 사례 때 SK 종목의 주가 흐름으로 좀 투영해 볼 수 있었죠.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슈팅이 나오면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핵심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외신입니다. 외신은 지금 현재 또 별게 없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답니다. Feeling better. 약간은 좀 기분이 괜찮아졌다. 기분이라기보단 약간 좀 몸 상태가 약간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약간 안 좋았답니다. 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전에 살짝 안 좋았대요. 근데 지금 현재 Feeling better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리얼 테스트에 들어갈 거다. 약간 좀 본인도 불확실성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US의 오일 리파이너가 캐나다 쪽에 무언가 시도하고 있답니다. 리뉴어블 디젤 재생산에 대한 그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유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US 셰일가스 업체라든가 디젤 업체들이 아마도 그 포실 퓨얼 화석 연료 업체들이 약간은 좀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뉴스로 여겨집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숄튼 단축했답니다. 아시아 트립을.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한국이랑 몽골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ut will not go to Mongolia and South Korea라고 하죠. 안 온답니다. 아쉽네요. 예, 확실히 나비 효과가 있네요. 그 다음에 영국이 계획하고 있답니다. 불법 이민 막 바다 건너고 배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약간 브렉시트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죠. 저펜, 일본의 소니랑 키오시아가 반도체 업체죠. US의 어프로벌을 시도한답니다. 어떤 어프로벌? 화웨이에 대한 공급입니다. 지금 미국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예외를 허용해줬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좀 짜증나잖아요. 야, 니네 배만 채우냐? 우리도 화웨이에 수출 많이 한다. 라는 건데 일본이 대놓고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한국도 이제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내신입니다. 한국판 뉴딜로 19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건 슬로건이니까 됐고요.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뉴딜에 대해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서 DNA, 생태계 강화와 사회 간접 자본 SOC 기반의 시설의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죠. 이 관련 섹터가 점점 보이죠.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것도 똑같죠.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과 사회 안정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약간 고용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뉴딜에 대한 수혜 섹터가 조금 보입니다.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증권사 대출 금리를 1% 이상 내린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가 1.25%인데요. 증권사는 거의 한 7.6%, 8.6%를 받아먹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비싸요 얘네. 저도 그 주담대를 계속 쓰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약간 비싸요. 비쌉니다. 이게 조금 내려간다는 거니까 아마도 신용투자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완화되겠죠. 부작용의 임상 중단, 빨간불 켜진 코로나 백신이라는데요.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일정을 10년짜리를 2년 내외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 지금 백신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도 10년 동안 하고 싶을 거예요. 예,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넉넉히 잡고 하는 게 좋지. 야근시키고, 야, 다음 달까지 해야 될 거를 다음 주까지 해와라고 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약간 이런 뉴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글로벌 컨틴전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간을 줄이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폭탄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11월께 재검토 발표 유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 라고 합니다. 결과를 발표하는데 아마도 또 한 발 물러서겠죠. 예. 이게 그겁니다. 조삼모사란 거예요. 테슬라가 독일 배터리 업체를 인수했답니다. 자체 생산 강화, 배터리데이 이후에 약간 액션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의 배터리 업체라, 사실 뭐 독일의 배터리 업체는 배터리 업계에서 상위권이 아닙니다. 뭐 지금은 중국이랑 한국이죠. 그래서 얘들 업체를 인수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자, 경제 일정을 보시죠. 자, 이번 주는 주목할 일정이 많이 없습니다.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 약간 안 좋아진다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별로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다. 졸투도 뭐 별로죠. 운유 재고는 사실 뭐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저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운유는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원유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원유에 대한 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을 좀 지켜본 다음에 저는 그 원유에 대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성명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효성 청구 원수가 나오는데요. 예측치가 없습니다. 예측치가 나오는 순간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글날로 우리는 9일날 쉬죠. 국내의 주요 이벤트도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온라인 쇼핑 동향이 나올 건데 상승했다라고 뜨겠죠. 빅히트엔터의 일반 청약일이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 분석도 뭐 살짝 상승했다라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7일에는 태풍 마이삭에 대한 마이삭 하이선으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거에 대한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 약간 좀 관련 섹터가 움직일 수 있겠죠. 8일에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 할인 일몰 기간을 2년간 연장한답니다. 좀 반가운 뉴스긴 하네요. 저도 전기수소차 사고 싶어요. 헬릭스미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권리락 일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제 7일에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실적 발표일이 있습니다. 3분기겠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빅히트엔터 상장일이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미 대선 후보 2, 3차 토론회는 취소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죠. 글로벌 주식시장이 우리는 쉬었지만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약간은 좀 짜증나는 포인트가 발생했죠. 뭐냐라고 하면, 자, 지금 다우존스는 좀 나아요. 좀 나은데 좀 낫죠, 움직임이. 나스닥을 보시면 여기서 반등할 타이밍에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해버렸죠. 금요일이 아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일리 움직임이. 자,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해버려서,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하락을 해버려서 박스권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뚫어 올렸어야 된 타이밍에 그 미국 대통령께서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돼 버렸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도 지금 똑같죠. 유로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연유로 쉰 게 다행이에요. 근데 박스권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는 반등하고 끝났죠.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반등이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하면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불확실성이 발생해버린 게 가장 큽니다. 한국 증시 흐름은 지금 보시면 코스피의 대차가 좀 상승했어요. 대차가 좀 상승했는데 글쎄요. 이 대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대차를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여기저기 그 연구 데이터를 본 결과 대차는 대부분이 공매도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잖아요. 근데 대차에 대한 기간은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공매도 그 금지 연장이 6개월이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해서 지금 대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대차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6개월 뒤에 공매도를 하려고 대차를 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상승해 있으면 수수료를 훨씬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미리 빌려놓고 내는 수수료랑 그때 상승해 있는 걸 생각했을 때 지금이 싸다라고 얘기해지면 지금 대차를 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신용은 양시장 모두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에 월화 동안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겠죠. 불확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 반대 매매도 좀 나왔고 해서 신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볼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은 또 이때 바이오팜 때처럼 아마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 게임즈 때도 상승하고 약간 좀 증시에 자금이 좀 남아있어요. 약간 그런 거는 보입니다. 재화들을 좀 보시죠. 자, 원자재를 보시면 달러가 하락을 했어요. 달러가 마지막엔 반등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의 불확실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올라가 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달러에 대한 하방은 이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달러에 대한 하방은. 그래서 아직은 저는 뭐 안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WTI는 지금 현재 미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하락해서 약간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를 좀 보겠죠. 원도 달러랑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밑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치도 아마 멀리 못 갈 거다라고 보입니다. 골드는 지금 현재 21선에서 20주 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이 매수 구간으로 보입니다. 위안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예, 어차피 바이든 그 후보가 되면 약간 친중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건 정책을 까봐야 알겠지만 그 미국 우선주의를 약간 탈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때리기가 어느 정도로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 오바마도 그 중국을 계속 때렸어요. 예, 좀 드러나지 않게 때렸을 뿐이지. DXI는 상승하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약간 주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BDI는 급반등하고 있죠. 예, 아마도 여기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PMI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글로벌 매크로가 주춤하고 있어요. 아, 제조업 약간 반등이 끝났구나라고 얘기해지는데 지금은 50이 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을 넘은 것만으로도 호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상승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꾸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통화량은 현재 업데이트 된 게 없습니다.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입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자산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겠죠. 트레이드 스프레드도 안정적이고 채권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 좀 채권에 대한 매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채권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는 그냥 불확실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약간 증시 투자를 조심하시길 바라고 중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뭐 그닥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한 주는 좀 속이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내동매매도 금지하시고요. 좀 최대한 관망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